자, 이제 요번 시간부터 종합형 과실 이제 보험금 계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줄게요. 종합형 과실에 대한 복분자, 무화과, 감귤 어디가 있어요? 예,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수학전 종합형 과실손해죠. 요거는 수학전만 종합위험이고, 수학 개시 후에는 특정위험이에요. 태풍 강풍만 보장해주고, 감귤은 종합형 과실손해 보장이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자, 주 체크 포인트로 이렇게 보면, 동품은 모두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거든요.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디는. 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복분자, 오디, 감귤 같은 거 조사 방법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놔야 되거든요. 좀 숙지를 해놔야 되고, 무화과는 수확 전에는 과수와 동일하게 평가하거든요. 종합형 과수와 동일하게 평수미평으로 피해를 산출하거든요. 이런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감귤은 이제 과실손해보장이고 동상해보험금과 추가보장보험금 있잖아요. 감귤은 좀 보험금이 많아요. 보험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요것들 감귤도 잘 해놔야 돼요. 시험에 이제 또 복분자 경작불능 보험금이 있어요. 복분자만 과수나 이제 과실 중에서 경작불능금 지급하는 것은 복분자 하나거든요. 뒤에 가면 논작물 밭작물 중에서 경작불능금 안 주는 게 차가 있고, 그래서 그건 복분자하고 차는 이렇게 같이 알아놔야 돼요. 복분자 과실 중에서 과수나 과실 중에서 경작불능금을 지급하는 건 복분자고, 논작물이나 밭장에서 경작불능 안 주는 건 차거든요. 차. 자, 이런 것들 이해를 해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과실에서 시험들이 간간히 매년 나오고 있어요. 8회, 9회, 15점짜리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과실 같은 경우는 요거는 1과목에도 좀 보강을 해놔가지고 올해도 또 시험 출제는 꼭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꼼꼼히 해놓으세요. 여기 보면은 무화과 보험금이 한 2번 기출됐고, 감귤 보험금이 한 번 좀 기출됐고, 복분자 경불금이 한 번 기출하고, 단답 서술형이 또 한 번 좀 나오고, 요 정도로 좀 출제됐던 분야거든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주로 지금 이제 조사 방법보다는 문제집 특강이니까 보험금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험금 계산의 주 품목별 체크 포인트, 요즘은 교재는 254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복분자 보험금 계산부터 쭉 해드리는데, 먼저 복분자 보험금 계산 방법 하기 전에 복분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니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자, 이제 여가 이제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설명이 됐던 부분인데, 혹시 안 들은 부분도 있으니까, 안 들었던 분도 있으니까 간략하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복분자는 결과 모지로 평가를 해요. 결과 모지. 결과 모지라는 것은 과일이 열리는 어미가지. 이제 결과 모지가 있으면 이렇게 결과지가 있잖아요. 결과지가 있으면 여기다 송이가 이렇게 맺히거든요. 이게 결과지거든요. 결과지. 결과 모지는 말 그대로 과일이 열리는 어미가지를 결과 모지라고 그래요. 근데 복분자는 이 결과 모지를 평가를 해요. 결과 모지가 몇 개냐 이걸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를 포분포기 곱하기 5로 하는데, 이거는 복분자는 포기당으로 해요. 포기당 결과 모지로 평가하거든요. 한 포기당 결과 모지가 몇 개냐? 한 포기당 평년의 결과 모지가 몇 개였냐? 그 다음에 한 포기당 수확 가능 결과 모지가 몇 개냐? 이 차이를 갖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한 포기만 가지고 하면은 좀 불안하니까 표본 포기를 이제 전체 조사대상 포기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 포기를 선정한 다음에 표본 포기단 양쪽으로 2개씩 더 선정을 해요. 2개씩. 원래 표본 포기가 있으면 이 양쪽으로 2개를 더 선정해서 5포기, 한 구간이라고 그래요. 한 구간당 5포기. 5포기를 좀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5포기에, 한 구간당 5포기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다 세요. 이걸 전체 세거든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갖다 합계한 거예요. 표본 구간. 그러면 이 한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몇 개냐? 그러면 표본 포기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5, 요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뭐냐면 이제 여기서 재해가 와요. 재해가 이렇게 딱 왔단 말이에요. 재해가 왔으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서 이제 피해 본 걸 어떻게 하냐?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그래서 재해가 와가지고 저기 수확을 못할 그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이제 수확을 못 오는 거 있잖아요.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라. 왜 수정불량 환산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직접 그 결과 모지가 이게 저기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환산해 주거든요. 얼마나 수확을 못 얻느냐 그걸 환산해 주거든요. 그거를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인데 이건 수정불량 환산 계수라는 것을 구하면 돼요. 수정불량 환산 계수. 요거는 표본포기에서 이 표본포기 한 포기 있잖아요. 이 표본 구간발라 표본포기에서 이무 6송이를 복분자 송이 여기에 달려있는 송이 있잖아요. 그 송이 이무 6송이를 갖다 선택을 해가지고 6송이에 달린 전체 열매수분의 피해 열매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0.1오면 수정불량 환산 계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요걸 산출해가지고 자 표본 구간별로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산출해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출하거든요. 그러면 표본 구간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표본 구간별 수정불량 환산 계수, 표본 구간별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구해갖고 표본 구간별로 다 한 다음에 표본 구간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다 구한 다음에 그걸 합계한 다음에 표본포기 곱하기 5 하거든요. 그러면 한 포기당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산출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 이렇게 해서 수학가는 결과 모지수를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있잖아요. 요거를 차감해 버리는 게 이게 수학가는 열매수거든요. 그러면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자 봐요. 그럼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 뺀 거 있잖아요. 요게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 이제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거든요.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 미부상 비율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모형이죠. 이렇게 만들어 놔 버리면은 평수 우리가 수학가수에서 평수 미평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이게 이거는 복분자는 평년 결과 모지수고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에서 뺀 거 있잖아요. 이게 수학가는 결과 모지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갖고 이것도 평수 미평하고 똑같아. 틀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림으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식으로 한번 보면서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복분자 계산 풀로 교재로는 여러분들 255페이지 좀 보시면 돼요. 자, 평년 결과 모지수 아까 구하는 거 얘기했어. 평년 결과 모지수는 산출되어 있는 거예요. 산출되고 주어져요. 평년 결과 모지수 한 포기당 평년의 결과 모지수가 몇 개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7개, 7개 딱 주어지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포기당 이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표본 구간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에다 표본 구간수 곱하기 5 하면 되거든요. 자,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게 계산 풀러오니까 이렇게 그대로 좀 익혀주세요. 딱 해갖고 수정불량 환산 계수 하면은 이무 6송 해갖고 피해 열매수를 전체 열매수가 0.15 하고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표본 구간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를 표본 구간별 수정불량 환산 계수 곱하고 그거를 표본 구간수 곱하기 5로 나눠주면은 나장면은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거든요. 자, 요렇게 하시고, 그다음 미부상 고사를 평년 결과 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부터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에다 미부상 비율 곱하면 돼. 여기에 이게 수학 가능 결과 모지수거든요. 그럼 평수 미평이다고 똑같아요.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 빼면 미부상 비율 곱하면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잖아요. 요거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복분자가 이렇게 막 길어가지고 그러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야. 너무 길어요. 복분자는 요게 그래서 그러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고사 결과 모지수는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를 뺀 것을 다시 빼고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보면 종합이형 수학 개시 전에 사고 났을 때에 고사 결과 모지수 하나 구해 놓고 복분자 그 다음에 특정이형 과실손해 교사 결과 모지수 또 산출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는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이렇게 산출을 해야 돼요. 수학감소 환산 계수는
기준 일자며 자녀 수확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빼주면 되거든요. 요거는 날짜에 따라서 이제 산출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산식이 하나 또 들어왔으니까 요것도 좀 알아놔야겠죠. 결실률은 이거는 수확가능 열매수를 전체 열매수나 또는 전체 개화수로 나눈 걸 갖다 결실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표본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표본포기. 이렇게 표본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표본포기에서 이모 6송이, 이것도 6송이, 이것도 6송이, 요것도 6송이. 요렇게 있으면 요거 할 때는 이게 표본 구간별로, 표본 포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합쳐버려요. 이거는 아까 특정염, 종합염에서 수정불량 환상개수는 표본 구간별로 했잖아요. 이거는 특정염에서 수확감소 환상개수 구할 때 이게 전체 열매수분의 수확가능 열매수일 때 있잖아요. 요거는 전체 다 합쳐요. 이렇게 표본 포기해서 6송이 한 걸 전체 다 합쳐서 전체로 하나로 산출해 버리거든요. 요거 좀 그렇게 산출하면 되고, 수확가능 열매수. 수확감소 환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게 이제 기가고 니은이라 뭐냐면 이게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상 고사 결과 모지수 뺀 거 있잖아요. 뺀 거에다가 곱하기 여기 수확감소 환산 개수 요렇게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빼고 여기다 수확감소 환산 개수 요렇게 하면 되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수확감소 환산 개수는 여기는 누적이에요. 누적 수확감소 환상계수인데, 누적 수확감소 환상계수는 사고가 여러 번 났을 때 기준일점의 자녀 수확량 비율에서 결실률 있잖아요. 이거 뺀 거, 해차마다 사고 났을 때마다 이거 빼갖고 더해준 게 누적 수확감소 환상계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세요. 이건 잔결. 그 다음에 자녀일자면 자녀 수확량 결실률을 산출하는 거 밑에도 조금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확점수 환상 고사 결과물에서 이렇게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에서 수정불량 환상 고사 결과물에다 수확감수 환상계수 곱해서 산출하는데, 수확 전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에서 수정불량 환상 고사 결과물지수 대신에 평년 결과물지수 쓴다는 거예요. 그다 평년 결과 모지수 곱하기 수확감수 환상계수. 그러니까 전에 사고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특정위험 기간에 특정위험에다 평년 결과 모지수 있잖아요. 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감소 한상 고사 결과물수를 산출한다는 거예요. 미보상 고사 결과물도 수학감소 한상 고사 결과물수 같은 미보상 비교를 하면 되고, 고사 결과물수는 수학감소 한상 고사 결과물수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식으로 쓰면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수 수정불량 한상 고사 결과물수 빼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있잖아요. 요렇게 해도 똑같아요. 요렇게 해서 고사 결과물지수 산출해버려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식 두 개를 합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 풀다가 보면 이렇게 간단히 해놨는데, 이거 어디 갔나? 이게 똑같아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지수에서 수학감소 항상 고사 결과물지수, 수학감소 항상 고사 결과물지수 있잖아요. 요거 여기다 이제 하나 더 해줘야겠네. 일단 그냥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수학감소 환상계수 있잖아요. 요거 빼준 게 이제 고사 결과물지수가 되겠죠. 식을 한 번에 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상 결과물에서 빼주고 여기다 수학감소 환상계수 있잖아요. 수학감소 환상계수 곱하고 1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하면은 여기에 특정이형 간의 고사 결과물지수 한 번에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특정이염 보험 기간은 태풍, 강풍, 우박인데, 특정이염 교관은 6월 1일에서 6월 20일이거든요. 특정이염 보험 기간은. 그러면 6월 1일에서 6월 7일까지는 기준 일자면 자녀 수확, 여기 경과 비율로 되어 있는데, 요거 바꿔주세요. 기준 일자면 자녀 수확량 비율이에요. 요거는 98 마이너스 사고 발생 일자요. 사고 발생 일자. 만약에 6일날 발생을 했으면 사고가 여기다 6 빼주면 92%겠죠. 여기에. 기준자 자녀 수확량. 그 다음에 8일에서 20일까지는 사고 발생 일자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 발생일자 플러스 460 나누기 2 해줘야 하거든요. 자, 요런 산식은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해주셔야겠죠. 요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PA율은, 복분자에서 PA율은 종합이염 고사 결과 무지수에서 특정이염 고사 결과 무지수 두 개 합친 걸 평균 결과 무지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사고 난 수학 개시, 전에 사고 난 거, 수학 개시 후에 난 거, 사고 난 거 두 개 합쳐가지고 고사 결과 무지수 잡고 한 번에 PA율 산출을 한 다음에 보험가입금액에서 PA율에서 자기 부담을 빼서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에서 이제 보듯이 복분자에서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있잖아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하고 수정분량 환산계수 있잖아요. 수정분량 환산계수하고 수학감소 환산계수. 여기에 이제 수학감소 환산계수 누적인데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만 조사하면 나머지 시계에서 산출하면 돼요. 이게 복분자가 뭐 여러분들 복잡해 보이는데 의외로 간단해요.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이쪽에 딱 보면은 이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출했을 때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하고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있잖아요. 요것만 딱 산출해버리면 그대로 끌고 가버리면 되거든요. 수정분량 기준 살아있는 결과면서 수정분량 환산하던 이걸로 해주면 되고 미보상 고사 결과면서 구해주고 특정이염 기간에는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만 구해주면은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에서 뺀 걸 갖다가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 있잖아요.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 곱해가지고 산출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온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 곱해주면은 그게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학감소 환산 고사를 그면서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요렇게 산출해주면 되거든요. 이걸 식을 한 번에 가버리면은 특정이염 기간에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빼주고 수학감소 환산 계수 곱한 거에다가 1번에서 미보상 비율 요렇게 한 번에 식을 산출해버려도 뭐 크게 관계는 없거든요. 자, 복분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식이 좀 복잡해서 그러지 이거 잘 뜯어놓고 보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는 산식 있잖아요. 기준일자 잔여 수확량 비율 이렇게 이번에 신규로 또 만들어 놨으니까 요것도 조금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복분자 요번에 지금 다른 것들은 출제가 다 한 번씩 됐기 때문에 지금 복분자가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복분자도 공부도 깐깐히 좀 잘 해놓으세요. 복분자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벼하고 벼의 포기하고 복분자하고 이렇게 조금 같이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OD, 그 다음에 OD 교재 여러분들 257페이지 보면 돼요. 거기. OD는 이렇게 있으면 OD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있잖아요. 3개. 이거 결과모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결과모지에서 이렇게 또 결과지가 나와요. 이렇게 결과지가 나온 다음에 OD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OD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OD가. 이렇게 결과지 나온 다음에. 결과모지, 가장 긴 결과모지 3개에서 달려있는, 이렇게 결과지에 달려있는 것을 결실수라고 그러거든요. 결실수. 과실수예요. OD. 옛날에 말하면 OD가 뽕나무예요. 뽕나무. 그래서 환산결실수라는 것은 OD는 환산결실수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한 주당 길이당 달려있는 열매수를 말하거든요. 이 가지 이제 길이가 들여갖고 이렇게 가장 긴 한 주에서 표본주 한 주에서 가장 긴 결과물이 3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메타당 결실수가 몇 개냐, 요걸 찾아내는 게 환산결실수라고 하거든요. 자, 요렇게 하고 이 환산결실수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요렇게 해서 OD는 이렇게 결과모지로 산출하는데 결과모지를 해서 이제 가장 표본주 선정하고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3개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세고 그걸 갖다가 가지 길이로 나눠주는 게 환산결실수거든요. 이렇게. 그게 메타당 결실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좀 산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OD의 계산 풀러 보면 간단해요. 환산결실수는 표본주 전체 결실수, 표본주 이제 이렇게 아래쪽 3주, 가장 긴 결과모지 3개에 달려있는 결실수 있잖아요. 이게, 이 결과모지인데, 여기에 내가 아까 설명했죠. 여기에 이제 결과모지에 여기에 결실수가 나와요. 이렇게.
결과지가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요렇게 요게 이렇게 결과모제 달려 있는 여러 개 전체 표본주 전체 결실수, 이 표본주 가지 3개 달려 있는 전체 결실수에다 표본주에서 결과모주로 선택한 거 있잖아요. 가지 3개 있잖아요. 3개. 이 전체 길이 합계, 요게 나눠준 게 환상결실수거든요. 이거 보통 메타당 결실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메타당 결실수 이렇게 하고, 이제 평량결실은 주당 길이당 평량결실수가 이제 산출돼 있어요. 요거는 OD는 주당 길이당 평량결실수로거든요. 주당 길이당 평량결실수에서, 그래서 그거 평량결실수하고 조사결실수 차이로 이렇게 하거든요. 조사대상 주수를 이제 구하고, 실제 결실에서 고사주수의 미보상 주수를 빼고, 조사결실수 합계는 조사대상 주수에다 환상결실수, 자, 조사대상 주수에다 환상결실수 곱하고, 미보상 주수에다가 주당 평량결실수 있잖아요. 주당 평량결실수 곱하면은 조사결실수 합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조사결실수 합계로 산출을 하는 게 아니고, 조사결실수 이 합계 있잖아요. 조사결실수, 주당 길이당 조사결실수를 산출해야 하거든요. 조사결실수 합계를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면 다시 조사결실수가 주당 길이당 조사결실수가 산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평량결실수도 여러분들 주당 길이당 평량결실수이기 때문에 OD는 주당 길이당 평량결실수, 메타당 결실수거든요. 쉽게 보면 메타당 결실수인데, 조사결실수도 메타당 조사결실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결실수 합계를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조사결실수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줘요. 실제 결과주수로. 조사결실수 합계를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메타당 조사결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보상 결실수는 평량결실수, 조사결실수 뺀 거 미보상 비율 빼주고, 피해율은 평량결실수에서 조사결실수에서 미부당 결실수 있잖아요. 이게 또 평량결실수를 이렇게 차감해주면 되거든요.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PL은 평량결실수에서 조사결실수 빼고 미부상 결실수 뺀 거를 갖다 평량결실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보험가입금의 PL에서 자기부담비율 이렇게 해주면 되고, OD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식 보면 조금 어려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자, OD 품종별 평량결실수 이렇게 품종별 OD도 다 품종별로 해야 돼요. 품종별.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있잖아요. 미보상 주수가 있을 때는, 이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은 이 미보상 주수는 있잖아요. 품종별로 해갖고 이것도 쪼개줘야 하거든요. 품종별로. 이 품종별 평량결실수를 차지하거든요. 자, 미보상 주스에다는 나중에 그 수확량으로 환산할 때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미보상 주스 있잖아요. 미보상 결실수는 여기서 보면 미보상 주스 있잖아요. 이게 품종별로 돼 있을 때는 품종별로 있으면 주당 평량 결실수 있잖아요. 요것도 품종별로 산출해야 하거든요. 품종별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품종별로 산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 결과수 5배다 평량결실수는 그냥 주당 길이당 평량결실수로 돼 있어요. 주당 길이당 평량결실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품종별 평량결실수 찾을 때 있잖아요. 이거 OD는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품종별 평량결실수, 품종별 평량결실수를 찾을 때게 이거를 전체 평량결실수로 환산해주고, 이게 주당 길이당 평량결실수를 전체 평량결실수로 환산해줘야 돼. 이거 환산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표준결실수도 이게 주당 길이당 표준결실수니까 이것도 이게 다 환산해줘야 돼요. 실제 결과주수 곱하기 그 다음에 표준결실수 있잖아요. 요거 곱한 게 전체 합계거든요. 합계로 다 환산해준 다음에 이 표준결실수 합계 비례로 해가지고 이 평량결실수를 비례치로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면은 나중에 주당 평량결실수가 산출되거든요. 자, 이 경우 한번 보죠. 실제 결수 500주, 평량결실수 150개, 표준결실수 A품종 300주에 130개, B품종 200주에 140개요. 그러면은 평량결실수 합계는
500 곱하기 150 하면은 75,000개가 나오거든요. 요거 하나 산출해주고, 표준결실수 합계도 산출해줘야 돼요. A품종 300주에다가 130개 하면 39,000개, B품종 200에다가 145 하면은 28,000개거든요. 요렇게 하면 표준결실수 합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이제 평년결실수 75,000개를 품종별로 쪼개야 돼요. A품종 75,000개 곱하기 요거 합계 39,000개 A품종 표준결실수, A품종 표준결실수분의 표준결실수 합계로 나눠주면은, 나눠주고 A품종 실제결과실수로 나눠주면은 145.5개가 A품종 평년결실수, A품종 평년결실수. 자, B품종 평년결실수 똑같이 산출하면 돼요. 75,000개에다가 B품종 표준결실수 합계를 표준결실수 합계로 나눠가지고 B품종 실제결실수 나눠주면은 156.7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150개 그냥 끝 갖다 쓰면 안 돼요. 미보상주, 품종별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은 미보상 주수에다가 품종별 평년결실수를 써야 되는데, 이 평년결실수는 요렇게 다시 환산해가지고 요거 이 평년결실수 그대로 쓰면 안 되고 품종별 평년결실수를 산출을 해야 하는데, 이건 다 전체 평년결실수로 환산하고 표준결실수도 전체 표준결실수로 다 환산해가지고 요거를 갖다 환산된 걸 기준으로 해서 표준결실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쪼갠 다음에 평년결실수를 쪼갠 다음에 그거를 실제결실수 나눠주고 품종별로 나눠줘서 품종별 평년결실수 산출한다는 거. 자,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요것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자, 무화과 여러분들 교재 259페이지인데 259페이지. 요거는 저기 종합형 과실전에 수학 개시전 있잖아요. 수학 개시전은 저기하고 똑같아요. 종합이다 평수미평으로 산출하면 돼요. 종합이염 과수하고 똑같이 산출하면 돼. 이제 특정이염 기관의 과실 손해조사만 이렇게 저기 할 때 피해율 산출하면 되는데, 요거는 피해율은 1만에서 수학전 사고 피해율에서 기준 일자별 자녀 수확량 비율, 이거 산출 시기에 의해서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결과지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특정이염 기간에, 이게 특정이염 과실 손해 기간에 사고가 특정이염 기간에 이렇게 한 번 1회차, 사고가 2회차, 요렇게 났다고 봐요. 이렇게 나서 두 번 났다고 봐요. 사고가 1회차, 2회차. 1회차, 2회차 사고가 특정이염 사고가 두 번 수학 개시 후에 사고가 두 번 났을 때, 첫 번째 났을 때는 1마이너스 수학전 사고 피해율 그대로 빼주고, 이거 10일, 여가 20일, 요렇게 자녀 기준일자면 자녀 수확량 비율을 요거 산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결과지 피해를 한번 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사고가 났어요. 이게 두 번 사고 났으면 그때도 1만에서 수학전 사고 피해율을 해주고, 기준점 자녀 수확량을. 근데 여기서 나온 결과지 피해율에서 이전 사고 결과지 피해율 있잖아요. 이걸 맥스 A로 빼주라는 거예요. 빼줘서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는 사고가 났을 때마다 이 수학전 사고 피해율은 수학 개시전 한 번 구해놔요. 한 번 구해놓고, 요거 수학 개시후는 사고가 났을 때마다 피해율을 산출하고,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때는 그 피해율을 싹 더해가지고 한 번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노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결과지 피해율이라서 고사 결과지수에서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빼고 미고사 결과지수에서 착과 피해율 있잖아요. 요거 곱해가지고 그걸 기준 결과지수로 나누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고사 결과지수는 보상고사 결과지수에서 미고사 그래서 고사 결과지수는 이렇게 보면은, 이건 보상고사 결과지수와 미보상고사 결과지수가 이게 두 개로 합쳐서 고사 결과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상고사, 미보상고사에서 미보상고사 결과지수 빼버리잖아요. 빼버리면은 요거 빼버리면 결국에는 보상 결과지수만 나왔거든요. 보상 결과지수에다 미고사 결과지수에다 착과 피해율에다 기준 결과지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무화과 계산풀로 한 번 더 살펴보죠. 종합형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은, 자, 주당 착과량, 표본주 착과수 합계에다 표본주 써서 표본 가중을 쓰면 되겠죠. 무화과는 과중조사 안 해요. 과중조사 안 하고 가입할 때 과중을 계속 사용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착과량 구하고 수확량은 조사대 등도다 주당 착과량에다 있잖아요. 그걸 일마에서 착과 피해 부상 미부상 중에서도 주당 평년 수확량 요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종합형 수학감사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피해율은 평소매평으로 가면 되고 평년 수확량 수확량에서 미부상 비율 곱하고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수확량 미부상 감소량 빼가지고 평년 수확량 요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특정형 그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은 자체 자녀 수확량 비율을 해야 돼요. 계산 공식에서 산출하면 돼. 이거 산식이 있거든요. 날짜 넣어주면 돼요. 거기다 월도별로 산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8월 20일이다 그러면 8월 달에 그 산식이 있어요. 여기다 20만 넣어줘갖고 계산해 주면 되거든요. 자녀 수확량이고 결과지 피해는 고사 결과지수 미고사 고사결과지수 미고사 결과지수 착과 피해에서 기준 결과지수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고사 결과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보상고사하고 미보상고사가 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상고사 결과지수에다가 미고사 결과지수 착과 피해를 하고 기준 결과지수를 나눠주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수학 개시 후에 이제 피해는 수학 개시 후 1차 사고 피해, 수학 개시 여기서 하고, 여기서 1차 사고, 여기서 2차 사고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봐요. 1차 사고, 2차 사고. 이렇게 봤을 때게, 자, 이 수학 개시 1차 사고 피해는 1- 수학전 사고 피해율에다가 기준 일점의 자녀 수확량 하고, 그 다음에 결과지 피해율, 여기서 결과지 피해율 산출한 거, 요렇게 구해주면 돼요. 수학개시 2차 사고 피해율 등은 어떻게 보냐. 1- 수학전 사고 피해율에다가 기준 일점의 자녀 수확량 비율 결과지 피해율에서 2차 사고 피해율에서 이게 1차 사고 피해율 맥스에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 감귤하고는 틀려요. 감귤은 1- 그 기사고 피해율로 해버리거든요. 저기 수학전 사고 피해율에서 미부상 비율 뺀 거에다가 이전 사고 피해율을 더해서 빼줘갖고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화과하고 감귤하고 가장 큰 차이나 무화과는 사고가 났을 때마다 피해율만 산출해요. 피해율 산출해갖고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을 하거든요. 한 번에 지급을 하는데 감귤은 수학 개시 전에는 한 번 조사해서 보험금 지급하고 수학 개시 후에는 동상의 기간은 사고가 났을 때마다 보험금 계산해서 감귤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버려요. 요거는 나중에 또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무화과는 1- 수학전 사고 피해율인데 감귤은 1- 기사고 피해율이에요. 시급 비슷한데 그래갖고 요렇게 산출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계는 이는 사고 발생 시마다 피해율을 산출한다는 거. 자, 지급보험금은 피해율을 합계해 넣으면 되거든요. 수학전 사고 피해율하고 수학전 사고 피해율하고 수학 개시 후 피해율도 싹 합해가지고 피해율 합계한 다음에 보험가입금은 피해율 합계에다가 자기부담비 이렇게 빼주면 되거든요. 피해율 합계는 수학전 사고 피해율에서 수학기 1차 사고 피해율, 수학기 2차 사고 피해율 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빠르게 지금 보험금 계산하는 거 플로우만 이게 쭉 해드렸는데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 안 하고 지금 이론 문제 이게 처음 들으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요 산식 요렇게 알아놓고 직접 여러분들이 문제로 풀어보면서 익히면은 이식 금방 눈에 들어요. 문제로 풀어보면 별것들 없거든요. 요렇게 그렇게 어려운 것들 아니니까 여기 복분자나 무화과 같은 거, 오디 이런 것들을 좀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마치고 또 나중에 문제 풀이 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